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6월 4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휴장하는 사이에 뉴욕 시장은 이틀을 연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전체적인 그 시장을 견인하면서 결국 나스닥 지수 상승이 다른 세션에 비해서 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OECD의 경제 전망이 좀 하향 조정되고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 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뭐 곧 미국 중국의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할 거다 뭐 이런 이제 기대 등으로 해서 이틀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후에, 그 결정된 후에 이제 열린 이 시장인데, 코스피는 시장 시초가가 1.44% 상승하는 그런 이제 높은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갭 상승이죠. 근데 이제 장 초반에 잠시 주춤했던 기관 매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나면서, 이건 이제 아무래도 선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기관이 이 선물을 많이 팔아서 현물 매수로 좀 끌려 들어오는 것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거기에 힘입어서 오후로 갈수록 지수 상승폭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드디어 이제 1조가 넘는 1조 54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04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조 2254억을 팔았습니다.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70.84포인트, 지난 월요일보다 2.66%가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갭상승이죠. 1.19%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역시 뭐 코스피 시장이랑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고, 여기에 힘입어서 상승폭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커지는 그런 모습을 코스닥 시장도 오늘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46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75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이 3045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750.21포인트, 지난 월요일보다 1.34%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모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갭상승이죠. 탁 튀어오르는 그런 상승을 보면서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요 갭매우기가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369원 50전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좀 떨어지는 또 그런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1207억 외국인이, SK하이닉스 3470억 이렇게 샀고, 기관도 삼성전자 661억, SK하이닉스 217억 이렇게 샀습니다.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이 65억 샀는데 기관이 202억을 팔았고, 또 반대로 LG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은 46억 팔았고 기관이 131억을 샀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네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하는 그런 종목이었고, 알테오젠은 뭐 외국인 400억, 기관 431억 비교적 큰 폭으로 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외국인 243억, 기관 45억 이렇게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HLB는 외국인은 89억 팔았고 기관 75억 샀고, 파마리서치는 외국인은 46억 샀고 기관은 7억을 팔고 그랬습니다.
이제 섹터별로 좀 오늘 상승한 거를 좀 짚어보면 오늘 뭐 거의 뭐 전 종목이 다 올랐잖아요. 오늘은 뭐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바이오 관련하고 또 뭐 그동안 올랐던 이제 그 조선에서 일부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전 섹터가 다 올랐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뭐 중요한 거 몇 개를 좀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지역화폐 역시 지역화폐가 이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섹터 등락률로 16%가 넘게 올랐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서 가장 빨리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늘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는 지역 화폐 문제는 굉장히 빨리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입니다. 이것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코스피 5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또 STO 관련 토큰 증권 관련도 또 호재로 작용하고 그래서 증권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증권주 또 일부에서는 그 자사주가 좀 많은 그런 종목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뭐 이것도 이제 밸류업 기대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에서 제일 먼저 1번에 해당하는 이제 AI 관련이죠. 그래서 AI는 이게 확산돼 있는 산업이 굉장히 이제 크게 벌려졌기 때문에 뭐 단순 AI 소프트웨어, AI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도 오늘 그래서 이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인데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이것도 반도체 세계 1등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속도감이죠. 속도감이 여전한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오늘이 그 임기 첫날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따지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일단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추세이니까 그래서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잘 아는 지주사,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대표주, 이것도 엄청나게 공약 내놨잖아요. 이거 하려면 이 건설에서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양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AI 확장시킨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죠? 일렉트리시티,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되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그 데이터 센터의 청바지 곡괭이 같은 그 이머전시 일렉트리시티를 공급하는 이제 그런 종목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도 환경에 상당히 얘기해서 친환경 에너지 얘기해서 태양광 뭐 이런 거 또 가스 이쪽에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심으로 해갖고 그 관련 섹터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당선 축하 상승을 보여준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이런 거죠. 그동안 6개월 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제 안정화됐다 하는 측면도 또 강하게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6시에는 매주 화요일 날 있는 그 집중 분석이 백만개미 스쿨에서 이제 오늘 있게 되는데, 오늘은 그 코스피 지수 5천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 그래서 한 번 더 좀 들어가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6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사실 그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시장만 갖고 있는 이제 그 변동성 이유가 정치적인 불안정성이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 상당히 그 외국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를 제외한 다른데 증시들이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만 그랬던 이유는 우리도 뭐 좋아졌지만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그 부양책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 그것도 이제 정치적 그 혼돈이죠. 그것들이 이제 오늘로서 드디어 이제 정리되는 모습. 그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지수 5천 가능성을 이제 언급하면서, 일성이 우선 강한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한 바가 있잖아요. 뭐 TF팀을 경제 살리게 만들어서 즉각 가동시킨다.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제 상당히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21대 대통령 직무가 시작된 첫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주식시장은 일단 뜨겁게 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늘 어느 정권이나 그러했지만 임기 초에는 다 그래요. 거의 매일매일 시장에 호재성 재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기 시작이니까 뭐 이런 거 한다 이러는데 그게 악재인 거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쪽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좋은 쪽 얘기를 계속 꺼내서 이제 내놓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재료들이 일단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이나 향후의 실행 속도 뭐 이런 거보다는 어디에 이제 시장이 신경을 쓰냐 하면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냐 이런 거에 더 반응을 빨리 보여요, 시장이. 그게 이제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시장이 이제 뜨겁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떤 정부건 간에 임기 초에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압도적, 무슨 이제 어제 결과 나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50%를 넘지는 못했지만 그 전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쪽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얘기했던 이런 공약들이 시행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뭐 이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올랐어요. 지금 보면은 물론 그래서 상당히 올라서 빠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출발점은 아니고 어느 정도 상당히 올라온 부분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좋은 이슈를 막 나왔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일부러 거기다가 재뿌리는 논평을 할 리가 없죠. 그거 맞긴 맞는데 우선순위에선 좀 밀립니다. 생각해보고 합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일단 정권의 총계에는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냉정을 찾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쿨다운 됩니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냉각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가고 이런 적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도 크게 다를 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신정부 출범보다 앞서서 이 관련 주식들이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처음부터 우리 잘 못하겠습니다 하는 정부는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잘하겠다는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런데 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정부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또 변수들이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만나면서 이게 좌초되거나 아니면 또 그 실행이 늦어지거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변수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변수건 경제적인 변수건 그래서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당장 이제 우리는 미국이랑 이제 줄다리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 철강, 알루미늄이 지금 50%가 돼버렸잖아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출발하는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거에 상당한 걸림돌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뭐 단언컨대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 정권 초기의 시장은 다소 흥분된 꿈을 사는 게 사실이에요. 주식시장이 원래 꿈을 사는 데지만 정권 초기에는 더더욱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못 컨트롤하면 이게 정말 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좋은 얘기만 나올 거예요. 당분간은 이제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지수가 아니라 이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안만 나와도 그게 이제 그 정치적인 불안정성이라는 게 무슨 정권을 내놔야 되는 이런 차원까지는 안 가지만 상당히 그 좀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야 간에. 예, 그게 이제 뭐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개 특검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하지 않은 대로 불똥이 이제 튀어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지수가 뭐 코스피 지수가 얼마간에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움직임에 더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해요. 뭐 코스피가 얼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언젠가는 사야지 하는 지켜보는 종목 이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후보 때 얘기했던 10대 공약을 뭐 거기에 관련주들을 다 쫓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게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 관심 종목 또 내 보유 종목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면서 나머지들은 그냥 이렇게 짧게 매매하는 트레이딩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 정도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장이 좀 좋아져서 뭐 한다고 그래서 시장의 모든 돈이 다 내 주머니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관리하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이게 이제 요즘 약간 흥분된 상태의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급이에요. 수급.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은 유동성이 얼마큼 늘어나느냐를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이 1조가 넘게 외국인이 산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재료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체크해 가야 돼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에 들어가면 개별 종목에서 우리가 그거를 읽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네. 매매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데서는 기존의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원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2차 전지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2차 전지도 매매 원칙상 매수 시그널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대신에 매매 원칙에서 매도 시그널 나오면 그냥 파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간결하게 생각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 변화, 예를 들면 뭐 정부에서 추경을 해서 얼마를 이제 푼다든가 아니면 좀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어떻다든가 뭐 이런 걸 챙기면서 내가 그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율이 얼마큼 더 늘렸다, 얼마큼 줄였다 하는 거를 이제 조정해가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고, 이제 개별 강론에 들어가서는 각각 종목이 갖고 있는 매매 원칙상의 매수냐, 매도냐, 홀딩이냐의 타이밍을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